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정 고혜림입니다. 국내 증시 연일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더니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3천 코스피 드디어 달성을 했는데요. 오늘도 기분 좋게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예지, 허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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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간밤 미증시 분위기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예지 아나운서 어제 휴장이어서 좀 준비하는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미증시 이슈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마지막 노예제가 끝난 날인 6월과 19일을 합쳐서 준 그리고 나인틴스를 합한 준틴스데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 증시는 휴장했는데요. 미증시 지난 18일 다우존스와 S&P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스닥은 0.13%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지표 대신 미국 주요 이슈와 일정들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휴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7월 6일에서 7일에는 브릭스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파월 의장을 비난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한 결정 때문인데요. 19일 트럼프는 우리나라의 수천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했습니다. 그 전날에도 파월 의장을 멍청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오늘은 안 내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2%포인트는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강한 노동시장과 물가 안정을 함께 이루는 건강한 경제를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외부 압력에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형 기업들에서 감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에만 6천여 명을 줄였고요. 다음 달에도 수천 명을 더 감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G도 비제조직 인력의 15%에 해당하는 약 7천 명을 줄이기로 했고요. 에스티로더와 매치그룹도 관리자급 인력의 20%를 감원했습니다. WSJ는 이번 감원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생성형 AI 기술 덕분에 적은 인원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버드 경영대 조셉 플러 교수는 이런 감원이 오히려 직원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F 인터내셔널의 민치과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내년 프리미엄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폴더블 폴 출시 계획과 관련하여 애플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과 애널리스트는 애플 폴더블 폰에 대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이 탑재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내년 최대 800만 개의 폴더블 패널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애플과 협력할 힌치 생산업체 등은 아직까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 글로벌 주식이 미국 주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투자은행 전문가는 거대한 자금 순환의 시작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최근 3개월간 ETF와 뮤추얼 펀드에서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첫째, 유럽이 새로운 투자처가 되면서 펀드에 유입된 자금은 490억 달러로 미국 펀드에 들어온 270억 달러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둘째, 전 세계 선진국에 투자하는 펀드에 유입된 자금도 미국 펀드 대비 거의 2배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글로벌 선진국 펀드에 유입된 자금 중 약 40%는 미국 이외의 나머지 선진국에만 투자하는 펀드가 차지했는데요. 이는 투자자들이 자산을 국제적으로 분산하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신흥국 펀드에 투입된 자금도 230억 달러에 달해서 미국 펀드 수준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자금의 탈미국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앞서 언급한 브릭스 관련 더 자세한 내용과 글로벌 사우스라는 경제 용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9일 현지 시간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회담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브릭스 정상회담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 회원국의 국가 원수 또는 정부 수반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입니다. 23년 기준 브릭스 회원국은 세계 인구의 40% 이상,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브릭스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글로벌 사우스라는 용어도 화두인데요.
이는 제3세계 또는 개발도상국을 가리키며 선진국을 가리키는 용어는 글로벌 노스라고 합니다.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120여 개 나라가 글로벌 사우스에 포함됩니다. 한국, 일본과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등 60여 개국은 글로벌 노스에 속합니다. 최근 현대차와 삼성, 그리고 LG와 관련한 뉴스에서 글로벌 사우스 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이라는 헤드라인이 많이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뉴스에서 글로벌 사우스라는 키워드 많이 보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자세한 M7 개별 종목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소식입니다. 어제 오늘 애플의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애플이 내년에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주식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가 현지 시각 18일 발표한 소식인데요.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패널을 공급할 예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 관련해선 애플이 구글에 이어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애플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고 정부의 요구에도 유연해서 어쩌면 구글보다 먼저 더 빨리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애플은 지도 데이터는 SKT맵을 쓰겠다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마존의 자회사 죽스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헤이워드에서 로보택시를 연 1만 대 생산할 수 있는 제조시설을 가동한다는 소식에 아마존의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아마존이 로보택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구글의 웨이모, 테슬라와 함께 3파전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다음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직원들에게 오는 30일부터 일주일간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는 지난 1년간 벌써 3번째 생산 중단 사례입니다. 이번 조치는 생산 라인 정비를 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한 테슬라의 전기 픽업 차량 모델인 사이버트럭의 인기가 예전만 못해지면서 미국 본토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차량의 수십여 대가 그냥 주차돼 있는 상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상 미증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내용들 함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는 흐름 휴장으로 인해서 나타났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의 전쟁이 격화가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 약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또 여기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 무력 충돌뿐만 아니라 미국도 개입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불확실성까지 시장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브렌트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전장 대비 2.8% 오르면서 이 배럴당 78.85달러에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1월 22일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동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약 33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 오펙 내 국가 중에서는 세 번째의 산유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기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지영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여러분 매운 음식 좋아하시나요? 입안이 얼얼한데도 자꾸 손이 가는 그 맛, 바로 그 매운맛 열풍의 주인공, 오늘의 기업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은 1961년 설립되어 국내에 처음으로 라면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라면 산업의 시작을 알린 기업입니다. 지금은 삼양식품 하면 떠오르는 건 단연 불닭볶음면이지만 그 시작은 한국 라면 1호 기업이라는 자부심에서 출발했습니다. 1963년 삼양식품은 국내 최초 라면인 삼양라면을 출시했는데요. 라면을 모르는 시절 삼양은 값싸고 맛있는 영양식품이라는 광고를 내걸며 국민들에게 라면을 소개했습니다. 그 덕분에 삼양라면은 한때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사 등장과 함께 삼양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삼양식품이 다시 부활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불닭볶음면이죠. 2012년 출시된 불닭볶음면은 처음에는 매운맛 마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고 이후 불닭 챌린지 같은 SNS 콘텐츠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중국, 동남아, 미국, 유럽에서 K푸드 열풍과 함께 불닭볶음면 시리즈는 글로벌 히트 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삼양식품은 더 이상 국내 라면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매운맛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양식품의 성장 동력은 글로벌 시장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 약 1조 2천억 원 중 약 9천억 원이 해외 수출로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 비중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2024년 기준 80%에 육박할 정도라고 합니다. 또 2025년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실시한 분석 결과 식품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 1위에도 선정되었는데요.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브랜드 영향력까지도 입증했습니다. 삼양식품은 불닭 시리즈 안에서도 치즈불닭, 까르보불닭, 짜장불닭 등 다양한 맛을 내세워 전 세계 소비자 입맛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식품뿐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화 전략으로 전용 캐릭터 호치를 내세워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호치 이모티콘을 출시했고 문구류, 피규어 같은 호치 굿즈도 선보이며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을 이끄는 김정수 대표이사는 삼양식품을 글로벌 종합식품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의 불닭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또 한 번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새 브랜드 매부로 다시 한번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건강기능식품, 식물성 단백질 시장까지 공략하며 헬스케어 컴퍼니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밝혔습니다. 한때 어려움도 있었지만 불닭볶음면으로 글로벌 무대에 우뚝 선 삼양식품. 이제는 한국 라면의 원조에서 글로벌 식품, 헬스케어 기업으로 또 한 번 판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이상 오늘의 기업사전 삼양식품이었습니다. 네, 삼양식품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 연일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52주 신고가 또 한 번 경신을 했습니다. 아마도 7월부터 밀양 2공장에 대한 가동이 임박을 했기 때문에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 미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디까지 날아오를지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저희 신문에서 뉴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경제 뉴스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예지 아나운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관련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1인당 25만 원의 소비 쿠폰을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받게 됐습니다. 4인 가족이면 지원액이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512만 명은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일반 국민 4,296만 명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 38만 명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보급자 등은 271만 명은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구 소멸 지역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4인 가족은 총 208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1차 소비 쿠폰은 빠르면 7월 중순쯤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 쿠폰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요. 현금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사용기간은 4개월인데요. 유흥주점이나 경마장 같은 유흥, 사행업종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효율 가전을 사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지역화폐 할인액 지원 사업에도 총 6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 소식, 카카오뱅크가 태국에 진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카카오뱅크가 태국 정부로부터 가상은행 인가를 받으면서 25년 만에 한국계은행이 태국 시장에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이 이번에 도입하는 가상은행은 오프라인 지점 없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인터넷 전문 은행이랑 비슷합니다. 이번 인가 획득은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국계은행이 태국에서 철수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내 금융권에서는 상징적인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가상은행 출범을 위한 준비법인은 올해 3분기 중에 설립되고요. 약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26년 하반기부터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상품 서비스 기획이나 모바일 앱 같은 IT 시스템 구축을 주도하게 되고 앞으로 설립될 가상은행의 2대 주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최대 슈퍼앱이자 IT 플랫폼인 그랩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디지털 은행 슈퍼뱅크에 카카오뱅크가 지분 투자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소액 저축 상품인 찔릉한, 한국어로 저금통은 올해 가장 혁신적인 금융상품상을 태국에서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앞으로는 빚 탕감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올 하반기에 일괄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최대 80%까지 빚을 탕감해주는 대규모 채무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으로 개인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채무조정기구가 이 채권을 사게 되면 바로 추심은 중단되고요.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 심사를 거쳐서 채권이 소각되거나 최대 80%까지 채무 조정을 받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고 채권을 아예 소각합니다. 그러니까 100% 빚이 탕감되는 겁니다. 올 하반기에 채권을 한꺼번에 매입하면서 추심은 멈추지만 실제 연체자가 소각이나 80% 탕감을 받으려면 최소 1년 이상은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 소득조사나 법 개정 같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새출발 기금제도 개선을 통해서 최대 90%의 원금 감면과 최대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파산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들만 엄격하게 선별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토스뱅크의 직원 횡령 관련 기사입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자사 재무조직 내 팀장급 직원 A씨가 약 20억 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횡령할 혐의를 최근 적발했습니다. 토스뱅크는 A씨가 회사 법인 계좌에 있던 자금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재무조직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은행 내부 통제망과 법인 계좌 관련 결제 프로세스에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A씨 계좌 동결과 자금 흐름 추적이 시작되면 횡령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A씨의 횡령 규모는 토스뱅크 자본금의 0.1% 수준입니다. 토스뱅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A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A씨는 극단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도요, 우리 증시와 연관된 내용도 많이 있었는데요. 자세하게 주가에는 또 어떤 영향 미쳤는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독 기분 좋게 오늘장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먼저 살펴보고 종목별로 이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3천 코스피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특히 장중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2년 1월 3일 이후로 3년 5개월여 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려 2021년 12월 28일이 마지막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피는 오늘까지 해서 5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갔는데요. 자세한 지수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1.48%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 장중 내내 견조한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특히 오전 10시 47분경에 드디어 3천 코스피 넘어서는 모습 보여줬고요. 거의 고점 라인에서 마감을 하면서 3,02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뒷받침이 잘 되어졌습니다. 오전장에서는 잠시 매도 우위를 보였던 외국인과 기관, 장중에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특히나 컸습니다. 5천억 원 넘게 물량 담아가는 모습 나타났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이긴 하지만 물량이 크진 않았습니다. 300억 원대 매수 우위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기관 안에서 금융투자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모두 매수
지수로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1.15% 전거래일 대비 상승하면서 791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마찬가지로 장중 내내 견조한 상승세 이어가 줬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마찬가지로 쌍끌이 매수가 나와줬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00억 원 넘게, 기관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오랜만에 전체적인 빨간불 많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투토 큰 힘을 내줬습니다. 그중에서도 SK 하이닉스가 더 큰 상승 보여줬고요. 오늘 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수혜감 받아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0%대 상승을 하면서 정말 큰 상승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훨씬 더 많이 보였는데요. 오늘 유독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2차 전지 대장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동안의 약진을 벗어나고 두 자릿수대의 상승률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정말 기분 좋게 종목별로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와 함께 상승을 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지 아나운서 아까 정리 잠깐 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의 특징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인터넷 뱅킹 분야에서 강세가 좀 보였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태국 정부로부터 가상은행 인가를 획득하면서 20일 주가가 11% 넘게 오르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앞서는 16% 오른 32,85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전일 카카오뱅크는 태국 금융지주 SCBX와 구성한 컨소시엄이 태국 재무부에 의해 가상은행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은행 출범을 위한 준비법인은 올해 3분기 중 설립되며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하반기에 영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전자결제, 전자화폐 관련주들도 좋은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카페24, NHNKCP, 갤럭시아 머니트리, 다날 등이 이 관련 종목들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주도 선장을 위해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규모 육성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18일 국회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카카오뱅크도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시가는 0.99%로 출발했지만 고가 8.6% 찍는 모습 보였고요. 종가는 6.74% 올라 32,450원에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요즘에 정말 흐름이 좋은데요. 2026년 하반기부터 태국에서 영업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윗골이 조금 달리면서 마감하긴 했는데 오늘도 신고가 경신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밖에 카카오 그룹주 전체적으로 좋은 호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주가 추이도 그룹 내에서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 속에서 여러 섹터들이 함께 움직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영화 관련주들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19 시기가 지나면서 영화관에 직접 찾아가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문화산업도 조금씩 그 영역을 축소해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의 아나운서분들께서도 영화 보신 지가 조금은 좀 오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기억에 남거나 최근에 보신 영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약 한 달 전에 영화를 봤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진격의 거인이었습니다. 진격의 거인, 그 네. 원래 애니메이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영화관에서 특별히 보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저는 4DX로 봤는데 네. 진격의 거인이 액션씬이 활발한 영화이기 때문에 네. 꼭 4DX로 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럼 막 물도 날아오고 바람도 불고 향기도 나고 뭐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진격의 거인 또 유독 팬층이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또 영화로도 즐겨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구나 또 한번 옆에서 느껴보고요. 또 예지 아나운서는 어떤 영화나 좀 콘텐츠들 보셨을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주로 예술 영화 분야인데요. 최근에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아서 아쉬운 영화 2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감독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
더 그레이트 뷰티라든지 유스라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파올로 소렌티노 감독의 영화인데요. 극장에서 봤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자비엔 돌란 감독의 영화도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영화 진짜 매니아시네요. 그런 건 아니고 예술 영화 쪽으로 좋아합니다. 아, 네. 또 이렇게 예술 영화에 대해서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함께 알아가 보면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종목들도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은요. 일단 정부가 요즘 들어서 소비가 많이 위축됐기 때문에 이 위축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강 산업을 펼치는데요. 자, 이번에는 총 11조 3천억 원 규모의 소비 여력 보강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이 추가 경정 예산안에 이 내용을 함께 담은 건데요. 일단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했는데 새 정부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지원을 한다라고 저희가 아까도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소비 쿠폰이라든지 지역사랑 상품권, 고효율 가전환급, 문화 할인 쿠폰 등 이 체감형 지원책이 종합 편성이 되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콕 집어서 도와주겠다라는 건데요. 이 안에서는 이 영화 관람이라든지 숙박, 스포츠 시설, 미술 전시, 공연 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이 할인 쿠폰 무려 780만 장을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중에서는 1회당 6천 원 정도 할인해주는 영화 관람권 450만 장도 배포가 된다라고 함께 전해졌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관련된 산업들과 연관된 이런 종목들 상승을 해줬는데요. 오늘 같은 장에서는 바른손 E&A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워낙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은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바른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로 거래 마치는 모습 나타나줬고 CJ, CGV 같은 경우에도 10.95% 강한 상승 속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뉴 역시도 7.51% 상승했고요. 콘텐트리 중앙 역시 5%대 상승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영화와 관련된 종목들 강한 상승 보여줬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엔 또 어떤 내용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국내 호재에 앞서서 이번에는 미국과 관련 있는 호재가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특징주는 연료 전지 분야의 특징주인데요. 네, 바로 두산 퓨얼셀입니다. 미국향 연료전지 판매가 확대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두산 퓨얼셀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20일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미국으로의 연료 전지 판매 확대가 예상된다며 2025년과 2026년 매출 추정치를 높여잡고 목표 주가를 기존 1만 9천 원에서 2만 3천 원으로 21% 올렸습니다. 미국 내 연료전지 시장 규모는 약 2기가와트로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연간 15에서 20%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에 지난주 일진전자를 비롯한 국내 원전 관련 주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HD 현대는 크루즈선에 적용할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시스템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연료 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와 열, 물을 생성하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 장치입니다. 두산 퓨얼셀은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와 인산형 연료 전지 기술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국내 유일의 대형 건물용 발전용 연료 전지 상용화 기업으로 장시간 운전과 높은 효율성이 강점인 기업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두산 퓨얼셀도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고가는 24.31% 찍으면서 좋은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종가는 상승폭 조금 가져가면서 18.75%로 마무리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오늘장에서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쪽의 수출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좀 물량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오늘 21% 목표 주가 상향을 하면서 두산 퓨얼셀 목표가 2만 3천 원으로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 터치한 이후에 조금 윗꼬리 달면서 내려왔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은 아쉽게도 하락한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강한 상승 보여줬는데 좀 하루 만에 급반전이 되면서 오늘은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 나타나줬는데요. 자, 일단 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개입이라는 카드로 이란을 압박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2주라는 최종 협상 시한을 제시를 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백악관 대변인이 대신 대독한 성명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란과의 협상이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이를 감안해서 2주 안에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2주 정도의 시한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변인이 밝힌 내용을 또 보자면은 이란과의 협상에 진전의 징후가 보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대로 이란과의 협상이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결정은 2주 안에 내릴 것이기 때문에 2주 안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도 그에 따라서 다음 행보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에 대해서 공격 계획 아직은 잠정이긴 하지만 승인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최종 결정면을 남겨두고 있어서 2주라는 시한 안에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에너지 관련주들 이에 따라서 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줬는데요.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14%대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고요. 흥구석유는 13%대, 재성에너지는 8%대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어제의 상승분 거의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내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지 아나운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 특징주는 화장품 관련 특징주인데요.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기대로 소폭을 보였습니다. 한국 화장품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중국 소비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2분기 들어 화장품주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중국 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2분기부터 중국 매출이 성장세로 전환되며 대중국 채널의 실적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 면세점 매출은 1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에 따라 토니모리는 26.49%, 애경산업은 12.93%, 아모레퍼시픽은 8.25%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정치 외교적 배경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요청으로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방중한 우수근 한중글로벌협회 회장은 중국 정부가 5,000명 이하 예술 및 문화 공연의 개최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라는 내부 통달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하면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오랜 불확실성이던 한알령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 시장이 8년 만에 다시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소식에 한국 화장품도 장대 양봉 그리며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고가 29.95% 상승한 9,460원에 종가도 그대로 29.95% 상승하며 9,460원에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중국 시장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상한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국 화장품뿐만 아니라 화장품주가 동반해서 전체적으로 강한 상승 보여줬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저희 인물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인물 준비하셨을까요? 네, 다시 돌아온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인물 로그입니다. 오늘은 한국 IT 산업의 지형을 바꾼 전설적인 창업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조용히 뒤에서 혁신을 만들어온 인물, 바로 네이버의 창업자 이혜진입니다. 그는 한국 인터넷 1세대로 불리며 한국 검색 엔진과 포털 산업의 초석을 닦은 인물인데요. 최근에는 AI와 글로벌 시장 개척에 집중하며 다시 한번 네이버를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이 창업자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혜진은 1967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창시절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알려졌지만 숫자와 컴퓨터에는 남다른 감각을 보였는데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뒤 카이스트 전산학 석사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인터넷 세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의 커리어는 삼성 SDS에서 시작됩니다. 삼성 SDS 재직 당시 사내벤처 형태로 한국형 검색 엔진 개발을 추진했고 결국 1999년 네이버컴이라는 회사를 세워 독립하게 됩니다. 그 시절 한국 인터넷 시장은 외국 포털이 주도하던 시기였지만 그는 한국 사람들에게 맞는 검색 엔진을 만들겠다는 집념으로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선택은 대성공으로 이어졌는데요.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국내 최초의 집단 지성형 플랫폼이 탄생한 것인데요. 이후 검색과 게임 산업을 동시에 키우며 2000년대 초 한국 포털 시장의 절대 강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하지만 2017년 그는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나 네이버 경영에서 손을 떼는데요. 그 후 약 8년 만에 다시 의장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복귀를 결정한 배경에는 AI 시대를 맞아 네이버의 경쟁력이 글로벌 빅테크 대비 뒤처진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그는 한국 사회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바로 소버린 AI, 한국만의 주권을 가진 인공지능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특히 한국어, 한국 문화 기반의 독자적인 AI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그는 온 서비스 AI라는 전략을 통해 네이버의 검색, 쇼핑, 콘텐츠 전반에 AI를 녹여내는 AI 중심 기업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혜진 의장은 조용한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동료들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리더입니다. 늘 팀플레이를 강조하며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뒤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자처해오고 있습니다. 2025년 그는 다시 한번 네이버를 AI 중심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는데요. 이 의장은 다만 내가 직접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경영진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의 이야기를 통해 기술의 힘으로 시장을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을 텐데요. 그는 단순한 창업자가 아니라 한국 IT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제안한 소버린 AI는 기술 주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전 세계에 커피 기업이 스타벅스만 있다고 생각하면 슬픈 일이겠죠. 글로벌 AI 시장도 마찬가지로 우리만의 기술과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물과 함께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인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혜진, 네이버의 창업자로 아주 유명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네이버의 주가도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관이 5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 들어오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그의 포부처럼 앞으로의 네이버 주가도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저희 리포트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도 글로벌 이슈와 함께 흐름 짚어주셨다고요? 네, 리포트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리포트는 트럼프와 환율 관련 리포트인데요. NH선물의 리포트입니다. 위재현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달러 발작 지속, 고민해볼 트럼프의 의도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환율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인데요. 최근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직접 타격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NH선물은 트럼프의 이 발언을 협상용 위협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전쟁연구소 ISW에 따르면 이란은 이미 미사일 체계가 상당히 손상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약한 쪽을 겨냥한 걸로 분석됩니다. 즉 위협은 크지만 실천 가능성은 낮다. 이게 오히려 시장에선 단기 트레이딩 기회로 해석되는 시각도 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5월 미국 소비 판매는 마이너스 0.9%, 예상치인 마이너스 0.5%보다도 낮았고 전월치보다도 훨씬 부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분이 마이너스 3.5%나 줄어든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소매 판매 지표가 어떻게 급락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강세를 보였다는 게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건 지표보다 심리, 즉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지배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강달러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을지가 주목될 만한 점인데요. 단기적으로는 1375에서 1385원 박스권이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첫째, 미국 연준의 SLR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이게 유동성을 다시 늘릴 수 있어서 달러 공급이 많아지면 강달러에 제동이 걸릴 수가 있죠. 또한 미국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이란의 미사일 체계가 상당 부분 파손되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강도가 상당히 약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트럼프의 발언이 실제로 군사 충돌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급등이 일시적 과잉 반응에 불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같은 장에선 심리와 수급, 지정학적 이슈를 함께 보는 시야가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의 경제 흐름들 글로벌 이슈와 함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서 투자 전략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정말 오늘 3천 코스피 달성하고 나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월 초였나요? 2,500대였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2달도 되지 않아서 급격하게 오른 증시 오늘 본 것 같습니다. 한 달 반 만에 500포인트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이 코스피 상승세 보인 것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가능성 제기가 되면서 투심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증시가 부양이 된 것은 아마도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강하다는 점도 포인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취임하고 나서 한 8일 만에 한국거래소를 직접 찾았는데요. 여기에서 우량주 중간 배당을 통해서 내수 진작을 하겠다라든지 또 배당 촉진을 위해서 세제 개편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하면서 우리 증시에 여러 가지로 좀 긍정적인 내용 비친 것 같습니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 최우선 과제로 둔 만큼 여러 가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또 주가 흐름 어떻게 이어갈지 혹시 여기서 단기 조정이 오진 않을지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영 아나운서 오늘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최근 한국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이재명 정부가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기업의 측면에서는 소유권 분쟁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3,000을 달성하고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아직도 저의 계좌는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지 의문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균형이 중요하다 이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역시 어디에나 균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예지 아나운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미증시가 준틴스데이를 맞아서 휴장을 했는데요. 이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 미증시의 휴장이 꽤 많게 느껴집니다. 곧 6월이 마무리되는데요. 7월 4일에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휴장했고요. 요즘 글로벌 사우스라는 용어가 화두입니다. 브릭스 정상회담 관련 내용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7 종목에서는 애플이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는 소식, 아마존이 자율주행차에 뛰어들며 구글의 웨이모, 테슬라와 함께 3대 대결 구도가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판매 부진 소식이 있어서 장이 시작되고 관련 키워드 주목하셔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국내에서는 100만 원 소비 쿠폰과 빚 탕감 등의 정책이 예고돼 있는데요. 3,000피 돌파의 아주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경제 정책들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 줄 평은 미증시도 빨간불 켜며 시작하길 이라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미증시도 빨간불, 또 우리 증시까지도 빨간불,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일단 상반기 증시를 살펴보자면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 또 추경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하반기도 좀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은 신난다 4천 가자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기분 좋게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